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깨어나라 베트남 주식 편입니다. 자, 베트남을 한 달에 한 번씩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에이스 베트남 VN30과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언해지형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두 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올해 2025년도 베트남을 조금씩 모아가 보는 중입니다. 급등 직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VN30은 요 파란색인데요. 현재 지난 21년도 말, 22년 초에 정고점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만, 펀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분홍색인 펀드는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 지점이 과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살펴보다가 내재가 요땐 거죠. 2018년도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합니다. 항상 직전에 반등을 크게 한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몇 년간 고생하다가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직전 고점을 넘을 때가 이제 고비인데요.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갔을 때 바로 요때인 거죠. 이때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급등하고 나면 또 이렇게 쉬죠. 그래서 묘하게도 이때도 28년도부터 21년까지 3년 이제 이렇게 쉬었고요. 8, 9, 10, 11, 4년이네요. 급등하게. 자, 지금도 보면 22, 3, 4, 5. 그죠? 4년 차가 되니까 급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베트남을 저는 작년 말 하반기부터 좀 계속 좀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침 신한은행에서 25년도 국내외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에서 베트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세션 2에 있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된 리스크 포인트가 뭐냐? 현재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무역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위험입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베트남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수출입 수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인 거죠. 이런 보호무역 기조 심화라든가 높은 대외 의존도 등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 이제 이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으로 지금 사실 여행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FDI,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베트남의 매력에 지정학적인, 그리고 뭐 히토류 말씀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죠.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유입도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 이머징 마켓 격상 가능성, 이 얘기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올해 한 여름쯤이 되면은 항상 FTSE나 MSCI에서 기존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데에서 이머징으로 이렇게 격상되게 되면은, 이머징이 훨씬 큰 시장이니까 이제 이머징 추종하는 지수, 추종 펀드에서 돈이 이제 베트남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등등이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는데, 자, 베트남 중앙은행이 여기 SBV가 나왔는데 그게 SBV래요.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린 BOK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이제 SBV가 베트남 중앙은행인데, 이제 작년에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동결 유지하는 것도 어떤 그 향후에 인하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좋게 장점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계속 좀 금리 낮추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작년과 올해 유사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높게 좀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인도, 필리핀에 이어서 베트남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인도 좋은데 많이 올랐다. 근데 베트남은 몇 년 쉬었죠.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이 한번 부상받을 만하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좀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말하기를 올해 6.1이 아니라 6.5에서 7로 높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베트남 과제로 미국의 무역 정책, 관세 얘기를 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기타 투자은행들, IB들도 뭐 월드뱅크라든가 ADB, 뭐 CT, 피치, 뭐 크레딧 스위스 등등. 피치는 훨씬 높게 전망하고 있네요. 7.2%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죠? 이런 회사, 이런 등등을 보면 베트남 경제 나쁘게 보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의 대기업 빈그룹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다녀갔다라는 말씀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빈 AI, 빈 브레인 등등의 AI 플랫폼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AI가 깔리고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고 부럽습니다. 인구도 또 젊고 청년 인구들이고 얼마나 많이 얼리 아답터들이 등장하겠어요. AI 관련된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까지 가는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자, 반면 불안한 점은 이겁니다. 베트남 내 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한 10개 중에 8개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할수록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이게 해로울 것이다라고 뭐 거의 85%의 기업이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주 베트남 미국 대사 입장에서는 베트남 상공장관 회의에서 아니다, 뭐 베트남을 겨냥한 게 아니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무역 협력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제 그 외교적 수사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을 허용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최근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들이 사용하면 대미흑자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참 신박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미 흑자 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또 상쇄하는 거 외에 제가 이런 호재도 있다. SK, 삼성, LG, 베트남 줄줄이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은 상당히 좀 베트남의 충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높은 경제 성장, 젊은 인구를 배경으로 트럼프의 관세만 조금 구체화가 되면은 실제 매를 이제 맞아버리면 생각보다 셀 줄 알았더니 괜찮네 라는 생각만 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나요?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론 에이스 베트남 VN30과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라고 하는 두 개 상품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